명실상부 동학개미들이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펀드 매니저시죠. 1부부터 계속해서 전무님 언제 나오시나요? 많이들 기다려 주셨는데요. 2부 이 시간 채슬리 주식회사의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제 새벽 5시에 귀국했으니까요. 네, 네, 컨디션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다행히 네, 어제 초저녁부터 뻗어가지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1시간 잤더라고요. 아, 그래서 완전히 회복됐어요. 다행이네요. 잘- 아니 그게 오늘- 여독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근데 네, 네. 좀 쉬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잘못해서 오늘 저녁 방송 못할 뻔했어요. 그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조님께서 2주 격리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아, 그게 다행히 접종 완료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연합인포맥스랑 제가 참 궁합이 잘 맞구나. 네. 네. 왜냐하면 나갈 때만 하더라도 8월 20날 접종을 하고 8월 27일 날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법 규정이 한국에서 2차 접종을 완료했어도 네. 14일이 지나고 나가야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접종하고 미국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14일 지나면 되는 거지. 그쵸 그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28일인가 29일 날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접종하고 14일이 지나서 들어오면 되는 걸로.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연합인포 우리 방송 나오려고 미국 가자마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얀센 맞으려고. 얀센 맞을, 네. 2차 접종을 다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서 2주 격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CVS, 월그린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가가지고 얀센 맞으려고. 우와. 근데 다행히 얀센이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백신 3번 맞을 뻔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부스터샷을. 중간에 이제 그 뭐 엔돌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우리나라는 박세익 보유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박세익 영원이네요. 전무님을 네. 보유한 국가라는 거지. 야, 니네 까부지 마. 그러니까요. 뭐, 누가 어디서. 우린 전무님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는. 그분한테 제가 책 한 권 저자 사인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엔돌피님. 네, 오늘 제가 엔돌피님. 책을 한 권 들고 왔거든요. 네. 네네네. 네, 그분한테 제가 알겠습니다. 엔도피님 축하드립니다. 네. 엔돌피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받은 제작진께- 최고의 찬사입니다. 네, 저희 제작진께 뭘 보내드려야 될까요? 주소랑 주소를 PD님, 보내주시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주소, 닉네임 엔돌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연락처까지 해가지고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엔돌핀님께 저자의 사인이 담긴 책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막 오셨으니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분위기가 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체감 분위기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뭐 아들, 딸이 이번에 다 미국 가는 바람에 네. 갔지만 너무 잘 왔다. 예,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오늘 아마 1시간 내내 제가 미국에서 우리가 여기서 듣는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실물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앞으로 고용은 어떻게 회복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더블딥에 빠지는 거야 뭐 미국에서도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도.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해답을 얻고 왔거든요. 네. 그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긍정적이에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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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왜 아주 긍정적인지 그것도 좀 이따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오후에 찾아뵙고 살짝 들었는데 네.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요?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고, 네.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결론 먼저 여쭤보게 되는 것 같은데, 지으신 책이 제목이 투자의 본질이잖아요. 네. 전 궁금한 게 투자의 본질이 뭘까요, 전무님? 예. 네. 그 투자의 본질은 제가 그 한마디로 적어 놓긴 했지만 네. 우리가 기업 가치의 변화에 대한 이제 내 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쉬워요. 아니 성장하는 기업에 내 돈을 태우면
되게 쉽잖아요. 되게 쉬운데 왜 돈을 못 버나? 왜 손실이 나나? 옛날에 우리 이호석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젤란 펀드가 600배가 커졌잖아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터 린치가 14년 동안 운영하면서 근데 마젤란 펀드의 가입자들이 별로 돈을 못 벌었다고 그래요. 맞아. 왜냐하면 1987년 블랙만데이처럼 이번처럼 35% 빠졌거든요. 전부 환매가 몰려들어서 피터 린치 책 보면 환매에 대응하느라 주식을 팔았다고 돼 있어요. 환매에 대응하느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훌륭한 피터 린치가 운영을 하고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우리나라의 기업들 있잖아요. 최근에 고점 대비 30% 빠지는 기업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 하이닉스 35% 빠지고 SK 이노베이션도 35% 빠지고 오늘 카카오 35% 빠졌어요. 33% 정도 빠졌어요. 그게 주식의 속성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오늘도 어떤 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좀 전에. 뭐라고요? 무슨 펀드에 가입했는데 마이너스 8% 났대요. 한 3, 4개월 전에. 네. 아니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 변화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주식이란 변동성의 자산이잖아요.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라는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그 속성만 잘 이해하면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살 수도 있고 내재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말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살 수도 있고 훨씬 싼 가격에 내가 손절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주식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공격하는 방법만 있지 정말 중요한 거 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을 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구를 하면서 최고의 공격 타자만 1번부터 9번까지 다 해놓고 정작 보면 제대로 된 투수 없고 제대로 된 유격수 수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곳이 콜로라도 덴버거든요. 콜로라도 덴버에 보면 콜로라도 락키스라는 팀이 있어요. 야구팀. 팀 타율이 3할이 넘어요. 팀 타율이.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3할대 치는. 근데 맨날 보면 플레이오프 못 가요. 12대 14로 져요. 한때 우리나라의 엘로끼라고 그랬잖아요. LG, 롯데, 기아 뭐 했는데 요즘 제가 야구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그 보면 12대 1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16대 12로 지고 그게 수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투자의 본질에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전문이 아까 제가 일부에서 에코프로 VM 그 차트를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올랐는데 네. 그 이 부분에서 보면은 따로 보면은 50% 빠졌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에코프로 BM이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에서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런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결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주식은 그런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 주식의 대가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이 내가 산 주식이 30% 50%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투자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 카카오 33% 얼마든지 빠져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30 몇 프로 빠진 거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긴 차트 보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보세요.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빠졌나? 잘 보이지도 않아요. 30%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그걸 이해를 하고 이 책에도 적혀 있지만 코스피 옛날에 우리 황우석 박사님이 복제한 게 스누피 스누피 맞나요? 스누피? 어떤 정확히 거? 기억 안 나는데 SNL이니까 맞는데? 스누피 네. 맞죠? 네. 그렇죠. 그 스누피랑 이름이 똑같네요. 만화. 그쵸, 스누피.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앙드레 코스토날리가 얘기했듯이
산책하는 사람과 뭐 강아지란 표현처럼 정확하게 주식이라는 속성은 변동성이 심해요. 촐랑촐랑거려요. 근데 왜 촐랑거리는 줄 아세요? 왜 촐랑거릴까요? 왜 촐랑거릴 것 같습니까? 개니까 강아지. 강아지가 근데 강아지의 속성이. 주식은 강아지가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겠죠. 사람이 매매하잖아요. 네. 근데 왜 촐랑거리죠? 사람이 촐랑거려서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마음, 우리 사람은 강력한 이빨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뿔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 우리 그 초원에 내놔 보세요. 다 잡아먹히지. 도구가 있잖아요, 전문이. 예, 그래도-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도구 들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동물적 본능이 있는데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본능이 있어요. 당연한 생존 부분이 본능. 있죠. 네. 네. 엄청난 본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모여 살아야 돼요. 그렇죠. 모여 살지 않으면 잡혀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 저쪽이 좋대 하면 우 쫓아가 다녀요. 우르르. 와 이쪽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거기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또 착각해요. 그게 이제 레밍의 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 숨겨져 있는 본능을 알아야 돼요. 그 본능을 이해를 하면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투자하는 주식을 보면서 그 뒤에 사람이 보이냐. 아. 네. 그 제가 사람이 보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25년 걸렸어요. 와. 25년 정도 주식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 뒤에 사람이 보이고 삼성전자 뒤에 사람이 보이고 하이닉스 뒤에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요약- 보인다는 게 투자자가 그 사람의 투자자가. 여러 명의 사람이 보여요. 어떤 생각과 네. 그런 것들인가요? 보통 점쟁이들 보면 네. 이성희 씨 보인다, 뒤에 보인다. 무슨 뭐가 보이나요, 뭐 저는? 보인다. 뒤에 뭐 누가 뭐 어깨에 앉아 있네 뭐 이런 거 이런 거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어. 그런 프로도 있긴 하는데 네. 이게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에 저는 이제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이는지 말씀드리면 작년 코로나 위기 때 그렇게 폭락했을 때나든지 아니면 뭐 중국발 위기, 그 다음에 뭐 북한발 위기, 연평도 사건 뭐 등등 있을 때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이 공포감에 모두 다 손을 놓고 현대차 직원들이 손을 놓고 일을 안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상상을 해보면 주가는 이렇게 촐싹거리면서 단기간에 막 폭락을 하지만 여기 일하시는 임직원분들은 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야겠다. 그렇게 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주식을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도 안 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주식에 덕지덕지 막 붙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아.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천리마에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을 작년에 우리 이효석 팀장이 한 6월 7월 달에 카카오 네이버 엄청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얘기만 하더라도 천리마 카카오 네이버라는 이 천리마 위에 한 2명 정도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최근처럼 이제 제가 뭐 어떤 방송에서도 올 초에 저희 군대 휴가 나온 조카 보고 카카오나 사라. 과거 30년 동안에는 삼성전자였으면 지금부터는 그냥 월급 받아서 카카오나 사라. 얘기했을 때 8만 원이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8만 원, 아니 3만 원에서 8만 원 갔는데도 왜 카카오나 사라고 했냐면 이 기업은 그죠? 우리 뭐 이효석 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만 될 정도로 너무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쫙쫙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처음에 중고책 팔다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까지 팔면서 전 세계 아마존 셀스 에브리띵 할 정도로 쫙쫙 빨아들이는 저는 아마존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빌딩에 1층에 2층에 강남에 이를 보면 공실률 20% 넘었어요. 그 강남에 공실률이 많은 그 비어 있는 그 건물을 보면
그 가치는 아마존이 다 빨아간 거예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다 빨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1층에서 지나가다가 구두방 있고 그쵸. 옷가게 있고 그쵸. 나이키 매장부터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사볼까? 그렇죠. 그럼 요즘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사요? 그러네요. 아마존에 직구로 다 하는데. 그래서 아마존의 시총 2,000조가 넘는 시총에는 전 세계 나라의 빌딩의 가치가 시총을 아마존이 빨아들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이게 정부가 막지 않으면 네.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건 정도로. 너무 얘네들 다 먹는 그런 정도로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강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미국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어낸 나라조차도 마이크로소프트를 2000년대에 그죠? 단독점법 해가지고 네. 뭐 90%였으니까 OS의 90%니까 견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규제는 적당히 해라. 그죠? 너무 그런 강력한 플랫폼의 가치를 가지고 너무 소상공인하고 좀 생각해서 그랬더니 이제 또 카카오에서 바로 조치가 딱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이 그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좀 우리 사회 이런 소상공인도 좀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나.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게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그런 냉혹한 자본주의 속에서도 걔네들은 그런 플랫폼 기업을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생산성을 높여주고 더 효율화된 기업을 망가뜨리진 않아요. 안 망가뜨렸어요. 그렇죠? 아마존이 저렇게 다 하는데 2,000배 나도록 결국은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런 노이즈의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일이고 이런 일로 어떤 분은 이제 댓글에 타다처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적어 놓으신 분도 제가 봤어요.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변곡점에서는 보면 극단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요. 예, 좀 실현 가능하지 않는 극단적인 얘기들. 예,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우량주는 마이너스 30% 빠지면 저는 항상 자 그때부터 이제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량주라는 기준이 분명히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회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경제적 혜자가 훼손된 거 아닌데 근데 30% 빠져. 그러면은 이제 자세히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한 30%까지는 최근에 왜 올 초까지 이렇게 오버슈팅 했던 기업들은 왜 최근에 다 30%씩 빠졌지? 그 30%의 기준이 뭐냐면요. 그렇게 천리마위에 말을 제대로 탈 줄도 모르면서 덕지덕지 올라타. 두세 명 타고 있다가 네. 3, 40명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리마도 달리다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쳐내야 되잖아요. 비유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비유가 찰떡이시네요. 다 데려갈 순 없고. 네, 절대 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절대 이렇게 편하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투자의 본질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려면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네. 변동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라서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우리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욕망으로 종목에 달려드는 우리 사람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 달려들어 있는 사람 중에 나도 원오버댐으로 그죠? 그렇죠. 저도 거기 그렇고. 휩쓸려서 네.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좀 냉정하게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면서 오버슈팅을 했네 했을 때 좀 냉정하게 나는 좀 쉬었다가 타야지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 성장주와 블루칩과 그 다음에 사이클 기업과 변동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 성장주입니까? 시클리컬 기업입니까? 보통은 그것도 모르고 투자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주의 매매법과 성장주의 변동성 관리법과
사이클 기업의 변동성 관리법, 그 다음에 블루칩 기업의 변동성 관리법 다 달라요. 블루칩 기업의 변동성 관리법은 물타기를 해야 돼요. 물타기를 해야 되고요. 저성장 기업에 이렇게 질질 흐르는 기업은 물타기했다가는 골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장주 기업은 올라가는 이런 성장주 기업은 불타기라고 해야 돼요. 불타기 들어보셨어요? 불타기. 들어봤죠. 빨갈 때 이렇게 타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성장주는 불타기 매매를 또 하는 거고 이게 다 달라요. 그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성격의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 기업이 그 분류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나는 했는데 왜 손실이 나지? 예. 삼성전자 뭐 9만 원대 위에서 막 모두가 이제 막 그런 것처럼 네. 예, 조금 우리가 투자의 본질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놓은 거죠. 그렇죠.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이 다 네. 따로 있는 거였네요.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루신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몽시아스님이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미국 주식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또 미국 다녀오셨으니까 잠시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네. 아까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요인들을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그 아주 긍정적인 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더블 딥이거든요. 더블 딥. 네. 더블 딥은 한번 쇼크가 왔어요. 그런데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쫙 올랐어요. 그런데 경기가 회복을 안 해요. 그게 2011년, 12년도였어요. 회복을 안 하니까 QE2에서 이제 QE3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서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빵 있고 나니까 주가가 또 팍 빠지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더블딥은 왜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박살이 나고 그죠. 박살이 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었죠. 그러면서 베어 스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만 브라더스까지 그 어마어마한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다 박살이 났죠. 그러면서 실제로 사진에 보면 리만 브라더스에서 짐 챙겨 나오는 직원들 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9년 11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10% 이상까지 쫙 올라갔고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가 다시 금방 살아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그 잡을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더블딥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가는 올랐는데 실물 경기가 따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 올라오니까 네. 빠지는 거잖아요. 요즘 이렇게 해서 다시 빠질 거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미국 가서 봤더니 아, 정말 놀라운 걸 알았죠. 어떤 건가요? 네. 보스턴에 있다가 뉴욕을 가서 뉴욕에 이제 한국무역협회 지사장님하고 거기 계시는 박솔 팀장이라고 너무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까지 사주시면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그 뉴욕에 제일 좋은 한국 식당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있는데 코로나 직전에 매출이 100억이 나왔으면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 4, 5, 6, 7 뭐 미국에 완전히 맨하탄이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사람 2-3명밖에 없었대요. 그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나가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분들조차도 출근을 못하게 했고 해서 정말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 텅 빈 도시가 됐었대요. 그러면서 매출이 급감을 한 부분을 연방정부에서 매출 수익을 보존을 해준 게 아니라 매출을 얼마만큼 빠졌는데 매출을 다 보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등 한인업체 그게 신문에 나왔대요. 1등 한인업체가 받은 금액이 500만 불. 500만 불 60억이더라고요. 아,
60억이 작년에 60억을 벌었는데 올해 60억을 못 벌어서 60억을 보전을 해준 게 아니라 60억만큼 매출이 떨어진 걸 매출 그만큼 떨어져서 보전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당은 뭐 그대로 장사 안 된 것만큼 매출을 보전받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인상 관리하는 거죠. 표정 관리. 실제로는 뭐 매출만큼을 돈을 줬으니까 세금 신고만 안 속였으면 그대로 다 받았대요. 다 받았고 그러면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종업원들은 일단 잡을 잃었는데 정부에서 또 종업원들한테 돈 다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다 주니까 연봉 거의 3,6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일 안 해도 줬고 식당, 종업원 양쪽 다 손해 본 게 없어요. 그러네요. 예, 손해 본 게 없고 저녁 때 되니까 저녁에 뭐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한데 왜 최근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냐면 9월 첫째 주까지는 일단은 그 실업자들한테 돈을 퍼줬잖아요. 아유 뭐 나가서 일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나 돈 주는데 그래서 식당이든 어디서든 일손은 필요한데 잡이 없어서 고용이 개선이 안 된 게 아니라 제발 좀 이제 다시 돌아와 하는데 아유 좀만 너무 있다가 편하구나. 좀만 기다리세요. 네. 나 이거 지원받은 돈 좀 쓰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회복은 눈을 보듯 뭐 불을 보듯 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네네. 미리 가서 이제 들었다는 얘기 이제 들은 그렇죠. 얘기인데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 자영업자가 자살을 하셨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네. 안타까운 소식.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나는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하시고 여기는 무슨 뭐 매출을 이게 뭐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저도 우리 이혁수 팀장하고 뭐 기분이 이상했다 했지만 속으로 엄청 우리가 화가 나는 문제잖아요. 뭐 작년에 현대통화 이론 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도 무슨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불시시예요. 불시. 맞아요. 예. 소똥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주겠다는 건데 그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결국은 제 머릿속에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도 뭐 무슨 예산에다가 3조 달러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겨우 우리나라 1년 GDP가 1.6조 달러고 그죠?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는 건데 도대체 돈을 얼마 찍어내는 거예요? 3천 몇백조 뭐 4천조 5천조를 그렇게 찍어서 지네 나라에 이렇게 퍼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뭐 식당부터 그 다음에 제가 LA 와서 LA에서 이제 장사하는 또 동생을 만났거든요. 네. LA에서 장사하는 동생한테 이제 혹시 이게 뉴욕에서만 해주는 건가? 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네. 야, 뉴욕에서는 식당에다가 그렇게 다 지원을 해줬다는데 LA는 혹시 그랬더니 네 형님 그게 연방정부에서 저는 돈 받고요. 주정부에서도 돈 받았고요. 우와. 시정부에서도 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동생은 아웃도어 스포츠 관련된 사업하는 동생이었어요. 네. 매출 안 일어나고 그냥 거의 뭐 한 6개월 그냥 노는 상황이었는데도 돈을 다 이렇게 또 퍼준 거죠. 뉴욕이나 뭐 LA나 돈 퍼주는 거는 다 해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걔 고민은 이제 아웃도어 스포츠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뭐 제가 마지막 날 오기 전에 그 LA 바로 옆에 산타모니카 해변을 한번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또 너무 많나요? 우리나라 해운대 한 10배 정도 되는 그 비치에 아니 이거는 해운대 8월 달에 사람들 몰려 있는 것처럼 바글바글. 아니, 델타 변이가 괜찮나 보네요. 전 좀 걱정했는데. 자, 델타 변이도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델타 변이, 그죠? 변이했죠. 그렇죠. 어떻게 변했죠?
치명률이 거의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바이러스로 변이했잖아요. 그 변했으면 더 무섭게 변했어야죠. 아니 근데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가 빠졌을 때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전무님 제가 다음에는 그런 바이러스 사태가 나면 정말 다음에는 과감하게 제가 주식 사겠습니다. 꼭 사야지. 꼭 사겠습니다. 아니 근데 작년 코로나보다 훨씬 순해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또 사람들은 몸 안에 있는 본능 때문에 최근에 보면 컨택 주식들 다시 막 빠졌잖아요. 막 빠졌다가 최근에 저는 이제 조정장을 통해서 항상 앞으로 6개월, 1년에 주도주를 늘 시장에서 메시지를 얻거든요. 네. 대한항공 뭐 제주항공 안 봤어요 오늘 한국 와가지고 걔네들 하나도 안 빠지고 막 머리 막 들면서 그죠? 예, 그런 모습들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변곡점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뉴스를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뉴스를 보면 아 우리 연합뉴스 뉴스 우리 항상 연합뉴스는 보는데 워낙 말이죠. 네. 네, 뉴스는 보지 말고 그쵸. 인포맥스 라이브는 보는 걸로. 우리 연합뉴스는 워낙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제 따져서 방송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일반 뭐 제가 아침에 일간지라든지 저녁 9시 뉴스를 보면 겁나요. 왜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극적으로 방송을 해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변곡점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네. 좋을 때는 너무 좋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미디어를 피하라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에서 그 산타모니카 해변하고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랑 뭐 보스턴이랑 다 보면서 아이 뭐야 네? 이제 그냥 사람들이 다시 고용이 회복되고 한 700만 명 모자라던 그 코로나 직전에 그 고용이 다 거의 다 회복되면서 또 한 번에 더블 딥이 아니라 다시 2차 랠리가 오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뉴스를 켜보잖아요. 미국 뉴스도 똑같아요. 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하면서 뭐 또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보는 체크하되 너무 그 마음의 변동성을 내 마음 안에서 너무 크게 만드는 뉴스는 잠시 덮어두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뉴스에 나오는 정보를 갖고 주식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이 투자의 본질에서 우리가 기업 가치의 변화에 제가 투자하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 가치 변화에 투자하라고 돼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알고 싶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어떻게 있을까요? 하냐면요. 네. 어떤 주식이 오를 때 저는 항상 뉴스를 보거든요. 네. 뉴스가 없이 오르거나 내릴 때 아 이거는 왜 이러지? 예, 그렇게 우리가 한번 훈련을.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건데 뉴스에서 어떤 악재가 터져서 빠질 때 어머나 하면서 팔면 그 다음날 꼭 올라가요. 그렇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서 사면 그 다음날 또 빠지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업 가치 변화에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변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에 이미 막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저녁 뉴스에도 나오는 정도의 악재면 그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된 거예요.